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26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입니다. 목차를 보면 저작재산권하고 이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저작자 및 저작인격권을 했죠.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인격권하고 저작재산권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작인격권에서도 뭐 동일성 유지권이라든지 성명표시권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도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 그 재산권도 일정한 경우 제한이 됩니다. 즉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작재산권하고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작재산권을 보면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이제 저작재산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제권입니다.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서 복제권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복제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복제는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보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이제 복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이라든지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이제 복제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일시적 저자인 경우를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시적 저자인 경우도 복제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판례에서는 그것도 이제 복제권 침해로 봤지만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 좀 궁색하니까는 법률을 개정해서 일시적 저장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이런 식으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거져 있는 대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게 바로 복제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러한 복제의 내용은요, 복제의 방법이라든지 수단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복제를 하든 어떻게 복제를 하든 이런 것은 이제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다 복제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연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7조에 이제 공연권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공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다 포함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연극이라든지 연주가 아니라 직접 공중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공연이 되겠죠. 근데 연극 연주에는 저작물의 연극 연주로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을 재생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 회장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공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판매용 음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틀어주는 것도 이제 공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공연이 되겠습니다. 공연권 중에서 이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한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시판되는 음반에 실린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이미 복제 사용료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이제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개방된 장소에서 이제 공개하는 것은 이제 공중의 구성에 상관없이 공개되는 거죠.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든지 또는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말하는 게 이제 공연이죠. 즉, 백화점에서 판매용 음반을 이제 사다가 틀어주는 것도 다 이런 것들이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되지 않은 장소인 경우에는 이제 청중 구성원의 수와 성질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중송신권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중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들어간 개념인데 예전에는 방송권이라고 해서 이제 저작재산권이 있었죠. 물론 이제 공중송신권에 방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서 송신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공중송신인데 이러한 그 공중송신에는 방송과 전송과 디지털 음성 송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방송권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공중이 정해진 그런 시간에 TV라든지 라디오로 이제 영상이나 음악을 수신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방송의 개념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송이라든지 디지털 음성 송신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공중송신권이라고 이제 해서 법이 개정된 거죠. 보면 방송 이외 전송, 메신저 등으로 선택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서버 등에 저작물을 올려두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 이제 올리는 게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음성 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 음악 방송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 음성 송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시권인데 전시권은 주로 이제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에 있는 게 전시권이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법 제19조에 보면 저작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전시권을 두고 있는데 이런 전시권 같은 경우에 저작물을 전시회장이라든지 또는 통행인들이 볼 수 있는 외벽이라든지 기타 개방된 장소 등에서 전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전시권이 되겠는데 이러한 미술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자한테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는 저작자하고 소유권자가 다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작자한테는 전시권이 있고 이제 나중에 할 그 저작 재산권의 제한에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한이 있겠죠. 이러한 이제 전시권 같은 경우에 소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자택의 응접실에 걸어두는 이런 것은 이제 전시권에 이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포권이 있습니다. 배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라든지 그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게 이제 배포권인데, 이러한 배포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냐고 양도 또는 대여를 하는 게 이제 배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제 거래 제공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배포권이 미치지 않겠죠. 다음으로 이제 대여권이 있는데 대여권은 이제 배포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배포를 보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여가. 근데 이제 대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여권이 인정된 게 몇 년 안 되는데 대여권은 좀 제한적으로 이제 권리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판매형 음반과 판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이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대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여업이 성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만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잡지 이런 것을 빌려주는 가게라든지 또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DVD를 이제 빌려주는 그런 가게가 대여업이 성행을 하죠. 하지만 대여권에서는 판매형 음반과 판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업하고 있는 그러한 그 대여업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여업이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굳어졌고 그 다음에 저작자와 대여업자들 사이에서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대여권에 판매형 음반과 판매형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 강의 때 이제 했던 그런 얘기인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적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하면 이제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겠죠.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 이제 2차적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저작재산권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러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봤죠. 그럼 이러한 권리가 어떤 경우에 제한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판 절차 등에서의 이제 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에 재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국회, 관공서 등에서 입법 행정상의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량의 부수를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홍보지에 게재하거나 외부에 배포해서는 안 되고요. 또는 내부 직원 전원에게 참고 자료로서 배포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제인 경우에 재판을 위해서 또는 행정상의 그 내부 자료로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복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인 경우인데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그런 진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라든지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냐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정치인이 행한 정치적 연설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공개적으로 행한 그런 진술 같은 경우 또는 연설 같은 경우, 정치적 연설 같은 경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이라든지 법정 등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해서 이용하는 것, 이것은 그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되는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이유는요,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중에서도 보면 첫 번째로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인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저작권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제 그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또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이러한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이런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인데, 그 수업을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저작물의 성질이라든지 그 이용의 목적, 형태 이런 것에 비춰서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저작물의 교육기관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한테 보상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대학 교수의 강의 자료는 어떠냐라고 이건 이제 문제가 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의 대학 교수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런 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게, 이런 것들이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아니죠. 즉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죠. 교육기관에서의 사용이니까는. 그런데 이렇게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논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학생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내기로 해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에서의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학교가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겠죠. 다만 이러한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보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하의 그런 교육기관에서는 보상금도 줄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를 넘어가는 즉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경우는 이제 그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경우 이때는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보상금 줄 필요도 없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사 보도를 위한 경우, 시사 보도 즉 방송이라든지 신문 그 밖의 방법에서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같은 경우는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 개막식이라든지 올림픽 경기를 뉴스 시간에 보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전시회 같은 경우에 그 전시장에 그 뒤에 전시물 배경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 보도를 위한 이유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하여 신문이라든지 또는 뉴스 통신에 게재된 그런 시사적인 기사라든지 논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전송이 가능한데, 그렇지만 그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즉 전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타인의 학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용을 하고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인용하면 이제 주석을 달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인용을 할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저작권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이 있고 하나는 반대급부 없는 판명 음반 등의 공연 방송이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제 비영리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접적인 영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선전을 위한 시사회 이런 경우는 이제 간접적 영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비영리 목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급부가 없어야 됩니다. 즉, 청중이라든지 관중이라든지 또는 제3자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현자한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이 돼서 저작재산권이 제한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반대급부 없는 판명 음반 등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야 됩니다. 즉, 청중이라든지 관중으로부터 당의 공연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판매용 음반을 틀어줬는데 백화점에서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이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여객용 항공기, 열차,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여관, 목욕탕 이런 것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대급부 없는 판명 음반 등의 공연에 해당되지가 않도록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라고 하는 것은 다운로드 받는 것도 이제 복제가 되는 거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드에 저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이제 복제인 경우에 이 복제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저작 재산권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강의나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기하거나 또는 음악 방송을 가정 내에서 녹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음악이라든지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복제권, 원칙적으로 복제권 침해인데, 만약에 음악이라든지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게 사적 이용을 위한, 즉 내가 또는 가정이라든지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복제권의 효력이 제한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런 영화라든지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때 P2P 공유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인 경우는 이제 판례가 복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2P 공유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땅이 사적 이용을 위한 그런 다운로드, 이런 경우에는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거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등은 이제 다음 여기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사용해서 이제 저작물을 복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이제 1인 1부에 한해서 제공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도서관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는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이라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그런 도서를 복제물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작 재산권이 제한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험 문제 등에서의 복제도 마찬가지로 저작 재산권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입학 시험이라든지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배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책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인 경우도 저작 재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해서 점자로 복제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인용 점자로 복제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또 위에 이제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하고는 달리 저작자의 이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저작권법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서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가 가능합니다. 만들어진 녹음물이라든지 녹화물 이런 것은 녹음일이라든지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이제 보존할 수 없는 게 이제 원칙이죠. 다만 이런 녹음물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보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1년을 초과해서도 이제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재산권 중에 이제 전시권이라고 있죠. 전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작자한테 인정되는 권리고, 그런데 이런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자가 아니라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소유권자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하고 소유권자의 권리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는 전시권도 있지만 이러한 미술 저작물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하고 그의 동의를 얻은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해서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자하고 소유권자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에 저작자한테 전시권이 있지만
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라든지 그 사람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항상 전시하는 경우는 그때는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물 등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미술 항상 전시되어 있는 그런 그 이충무공 동상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저작 그 재산권이 이제 제한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저작물의 해설이라든지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록 형태의 책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제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그 미술 전시회 같은 데 보면 브로셔가 있잖아요. 그 전시된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브로셔 같은 경우에 이런 브로셔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그 복제해서 배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는 거죠. 즉 저작 재산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에 의한 초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런 사진 저작물인 경우 이런 경우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사진사에게 사진을 찍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진사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사진 저작물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처의 명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이제 반드시 출처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출처의 명시는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출처 명시를 해야 되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그러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라든지 또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이라든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든지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녹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든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출처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다운로드 받는데 이거는 무슨 영화고 이런 출처 표시할 필요가 없죠. 어떤 저작물 이용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처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작 재산권의 제한이 즉 저작 재산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거가 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출처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저작 재산권, 복제권이라든지 공연권, 공중송신권 이런 이제 저작 재산권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즉 저작 재산권의 제한, 저작 재산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